자, 여러분, 2026년에 말이죠. 기술업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요. 이게 그냥 경기가 좀 좋아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무려 20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돈이 걸린 거대한 기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200조 원이요? 그것도 딱 두 개 회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1조 4,550억 원. 와,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의 최대치예요. 이 돈이 바로 이번 기술 전쟁의 승자가 차지할 왕관인 셈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인공지능, AI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도 반도체 호황은 있었잖아요. 이번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인지 그 구조적인 차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와, AI 때문에 반도체 많이 필요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한 건 수요가 폭발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아예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급 제약형 슈퍼사이클이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파는 사람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HBM이라는 이 AI용 특수 메모리 하나를 만들려면요, 기존 D램을 만들 때보다 웨이퍼 면적을 2.5배나 더 써야 해요. 쉽게 말해서 HBM 하나 만들 시간에 D램 두세 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잠식 효과라고 하는데 시장 전체의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는 주범인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쟁이 벌어지겠죠? 바로 HBM 기술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걸 놓고 벌이는 진짜 왕좌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가 200조 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4년, 그러니까 지금은 5세대 HBM인 HBM3가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 2026년에 갈립니다. 바로 6세대인 HBM4로 기술이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 이때 누가 기술 표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의 반도체 왕이 결정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죠. 와,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죠? 과거에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던 그 클라우드 붐 때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거의 2배, SK하이닉스는 무려 4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예측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사이클이 온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이 바뀌는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거인들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갈고 닦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전쟁의 핵심, 바로 기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이야말로 승패를 갈 전략 무기입니다. 결국 승패는 본딩이라는 기술에서 갈릴 겁니다. 칩을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느냐 이 싸움인데요. SK하이닉스는 MR-무에프라는 이미 검증되고 안정적인 기술을 쓰고 있어요. 뭐랄까, 단단한 요새를 지키는 전략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와, 이건 진짜 대담한 승부수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 신기술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게 성공만 하면 게임 체인저인데 아직 수율이 보장되지 않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안정적인 현 챔피언이냐, 모든 걸 건 혁신 도전자냐,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 구도입니다. 네, 그래서 전략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충분히 강하니 굳이 모험할 필요 없다. 안정적으로 가자, 이거고요. 삼성전자는 이대로는 못 뒤집는다. 여기서 모든 걸 건 도박을 해서라도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 이거죠. 점진적 개선이냐, 파괴적 혁신이냐. 과연 시장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인들이 싸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거인들의 싸움은 주변 생태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이 전쟁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들, 바로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다들 들어보셨죠?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삽이랑 청바지 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삽을 파는 회사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럼 그 삽장수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본딩 장비 시장의 왕,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의 승부수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선두주자, 네덜란드의 베시. 또 이 신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나노 단위로 검사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파크 시스템스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바벨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에는 안정적인 챔피언, SK하이닉스를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만약 성공하면 대박이 터질 도전자, 삼성전자를 담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이기든 돈을 버는 이 삽장수들, 즉 기술 공급업체들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죠?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생각대로 흘러갈까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엄청난 낙관론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차가운 리스크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바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다. 아주 섬뜩한 경고죠. 2026년이 아니라 바로 내년, 2025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꼭지를 찍고 그대로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버블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쏟아붓는 돈이 천문학적인데 이게 과연 진짜 돈을 벌어다 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둘째,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AI 칩 마진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고금리나 혹시 모를 경기 침체 같은 거시경제의 거대한 역풍입니다. 이 변수들 중 하나라도 터지면 우리가 얘기했던 슈퍼사이클 시나리오는 그냥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도체 전쟁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그냥 누가 더 싸게 많이 만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을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안정의 챔피언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건 도전자일까요?